여러분들께 신선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릴 화학과 1사학번 최영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의 주제는 새로운 의학 시대를 향한 도약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앞서 앞에 사진 한번 보시죠. 이 사진 알고 계십니까? 중국의 유명한 건축물 중 하나인 만리장성의 사진입니다. 이 만리장성을 만든 진시황에 대한 얘기를 먼저 꺼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모두 아시다시피 진시황은 불로장생 불로불사, 즉 늙지 않고 죽지 않고 아프지 않는 그러한 삶을 염원했던 것으로 유명한 인물입니다. 인류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는 불로장생의 꿈을 꿈꾸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원전 200년경에도 이러한 노력이 있었고 최근 근현대에 들어 1990년 10월경에도 인류의 이러한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 노력이 바로 게놈 프로젝트입니다. 먼저 게놈이란 유전자를 뜻하는 젠이라는 단어와 염색체를 뜻하는 크로모솜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인데요. 이렇게 게놈, 즉 유전체 또는 다른 말로 유전자 지도라고도 합니다. 무려 13년 동안 진행된 이 프로젝트는 인간이 갖고 있는 모두 개개인의 염기 서열을 분석해서 미래 인류의 의학에 기하학적인 발전에 기여하겠다. 이러한 취지를 갖고 있는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의 결과는 현재 미국 국립생물연구센터에 그 자료들이 모두 오픈소스로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게놈 프로젝트는 인류 의학에 특정 유전자들의 조합으로 새로운 하나의 유전자를 만드는, 즉 유전자 재조합 기술에 대한 비약적 기여를 하기도 했고요. 앞에 보시는 사진은 지구상에 유일하게 영생을 살 수 있는 생물로 유명한 홍해파리의 사진입니다. 이 해파리는 늙어가면 늙어갈수록 자신이 갖고 있는 유전자를 어린 유전자로 세포 분열을 하여 그러한 사이클로 영생을 살아갈 수 있죠. 또한 지구의 모든 환경에서 극악의 온도나 극저의 온도나 혹은 매우 높은 방사능 수치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수명이 2,500년 정도 되는 미생물인 물곰에 대한 연구도 같이 활발히 진행됨으로써 이 두 생명체들의 염기서열과 인간의 염기서열을 분석하여 그것을 비교하여 그것에 대한 연구들을 활용하는 것에 기하학적 기여를 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게놈 프로젝트에 들어간 비용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이과 과학적인 비용은 웬만하면 비쌉니다. 하지만 24년 동안 세계적으로 진행된 이 프로젝트의 비용은 약 30억 달러입니다. 하나로 따지면 약 3조 3천억 원에 달하는 비용입니다. 이 3천억에 달하는 비용이야. 앞에 보시는 사진은 여러분들이 약국에서 흔히 접하셨을 약 뒷면에 있는 그림인데요. 이 그림에는 다음과 같은 글씨들이 반드시 써져 있습니다. 바로 부작용에 관한 설명입니다. 갑자기 게놈 프로젝트의 비용을 얘기하다가 부작용을 얘기한 이유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게놈 프로젝트는 세계적인 과학자들이 참여해서 만든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가 완성이 되면 과학자들은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인체 내 비밀이 밝혀질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개개인이 갖고 있는 염기서열의 차이로 인한 부작용, 이러한 부작용은 2003년에 끝난 15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도 아직도 원인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부작용들이 존재하고 이러한 안 좋은 비용적인 측면의 한계를 느낀 세계적인 과학자들은 새로운 의학의 흐름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 의학의 흐름, 제가 간략하게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인간은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티민이라는 4종류의 염기서열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 개개인은 이러한 염기서열을 다양하게 갖고 있죠. 이렇게 같은 염기서열을 하더라도 미세한 염기서열의 차이로 인해 개개인의 특정 병의 발병 확률이나 혹은 같은 치료제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 그런 것에 대한 한계를 인지하여 새로운 의학시대의 흐름을 제공한 것이죠. 간략히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염기서열들을 만약 우리 생체 내 혈당량을 조절하는 주요 호르몬인
인슐린의 염기서열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때 그 인슐린이 갖고 있는 특이한 염기서열의 미세한 차이로 인해 사람 개개인마다 당뇨병에 걸릴 확률이 모두 다르다는 것이죠. 이렇게 예를 들어 4명이 같은 병에 걸렸다 쳤을 때, 더 나아가 이러한 동일한 치료제를 사용했을 때 그 효과가 누군가에게는 약하게, 강하게, 혹은 아예 효과가 없거나 전혀 예상치 못한 새로운 작용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현재 의학으로는 뭔가 이유를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의학계에서는 새로운 흐름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말하고 싶은 새로운 의학의 흐름, 그것이 바로 맞춤의학입니다. 맞춤의학의 실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시는 사진 누군지 혹시 아시나요? 안젤리나 졸리. 안젤리나 졸리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헐리우드 배우이자 영화 감독이죠. 혹시 안젤리나 졸리에 조금의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이라면 지금으로부터 약 5년 전 2013년에 이러한 뉴스를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안젤리나 졸리의 유방 절제 수술입니다. 여러분이 이 헤드라인을 보셨을 때 딱 떠오르는 생각은 안젤리나 졸리가 유방암에 걸려서 유방 절제 수술을 받았구나, 이러한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젤리나 졸리는 유방암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앞에 보시는 사진은 뉴욕타임즈에 안젤리나 졸리가 직접 기재한 기고문의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안젤리나 졸리는 당시 BRCA1이라는 특정 유전자를 갖고 있었는데, 이 유전자를 맞춤 의학을 통해 이 유전자를 보유한 여성의 유방암 발병 확률이 무려 87%에 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거의 100%에 가까운 이 확률을 맞춤 의학을 통해 알게 된 안젤리나 졸리는 그 유방암을 예방하고자 본인의 유방암을 절제해서 그 확률을 낮춘 것이죠. 실제로 안젤리나 졸리의 현재 유방암 발생 확률은 87%에서 현재 지금은 5%로 그 확률이 급감한 상태입니다. BRCA1이라는 유전자를 어렵게 보실 필요 없습니다. BRCA1이라는 유전자는 인간 염색체 23개 중에 17번 염색체에 존재하는 유전자입니다. 이렇게 2003년에 완성된 게놈 프로젝트가 그 한계점과 비용 문제점이 계속 드러나자 세계 의학자 및 과학자들은 새로운 흐름을 제시하게 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입니다. 앞에 보시는 사진은 안젤리나 졸리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과학 잡지인 네이처지에 실린 맞춤 의학을 표현한 그림입니다. 표지에 실릴 만큼 맞춤 의학은 어마어마한 패러다임을 일으킨 것이죠. 그림에서 표시한 것과 간략하게 비슷하게 인간 개개인의 겉모습은 모두 같아도 그 유전자를 서열의 미세한 차이 때문에 발병 효과와 치료약의 효과가 모두 다르다는 것입니다. 미래에는 수많은 네트워크들이 점점 구축, 발전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네트워크들을 통해 더 많은 데이터들이 축적되어 있겠죠. 그렇다면 그러한 데이터들을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결과론적으로 해석했을 때 맞춤 의학에서는 더 높은 정확도와 더 개개인 맞춤별의 세밀한 그러한 진단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맞춤 의학, 내가 갖고 있는 유전자 염기서열, 나는 어떤 병에 걸릴 확률이 높을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예를 들어 제가 갖고 있는 유전자 염기서열이 탈모에 걸릴 확률이 높은 유전자라고 생각해 봅시다. 제가 만약 맞춤 의학을 통해 그 사실을 알았다면 저는 탈모에 좋은 음식을 먹는다든지 그러한 운동을 한다든지 최대한의 노력을 통해 결국엔 그 탈모를 늦추거나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